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16도 등 전국이 14도에서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만 다소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 10도입니다. KBS 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 아나운서 이상훈이었습니다. 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정준희입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은 미디어 비평 코너 좋은 언론, 나쁜 언론, 이상한 언론. 오늘은 공동체 라디오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광역 단위 방송에서 다루지 않는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 밀착형 미디어인 공동체 라디오는 이른바 골목 소식을 통해 지역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다 코로나19 등의 위기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지역 상황을 제공해서 재난 방송으로도 제 몫을 다해왔는데요. 2009년 7개 방송으로 시작해서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27개 규모로 커졌지만 관련 예산은 늘지 않아서 운영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잠시 후 마포 FM 송덕호 대표와 서대문 FM에서 주민 서대문을 진행 중인 황두영 작가 모시고 공동체 라디오의 매력은 무엇이고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살아있습니다. 토론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토론, KBS 열린 토론. 토론은 라디오가 진짜입니다. 진짜 토론, KBS 열린 토론. 좋은 언론, 나쁜 언론, 이상한 언론? 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이정훈 신한대 리나시타 교양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동기 미디어 전문기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덕호 마포 공동체 라디오 대표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대문 FM 주민 서대문 이 진행자 황두영 작가 나오셨습니다. 네, 황두영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이 오는 23일까지 청취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작은 보답의 기회를 준비했는데요. 생방송 중에 토론 주제에 관련된 의견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참여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9730으로 부탁드립니다. 방송 후에 토론 주제 게시판에서 당첨자 명단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공동체 라디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이제 마련했고 두 분을 또 특별히 모셨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은 여기서도 모실 줄 잘 몰랐습니다. 황 작가님. 네. 주민 서대문. 예, 그렇습니다. 예, 줌인한다. 그러니까 네네. 가까이 들여다본다 이런 뜻인가 그런 보죠? 뜻입니다. 예, 그런 내용들 어떤 건지 좀 이따 한번 제가 좀 여쭤보겠고요. 또 마포 서대문도 마포 FM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이따 들어볼 텐데 공동체 라디오 자체가 일단 뭔지에 대해서 너무 잘하시는 분들 설명을 듣는 것보다 그냥 학자의 설명을 듣는 게 나을 것 같다. 일단 이정훈 교수님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방송법상의 규정을 보면 공동체 라디오 방송 사업자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안테나 공급 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 목적으로 라디오 방송을 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허가를 받은 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라디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와트 이하 저출력으로 FM 라디오 방송을 하는 방송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출력이 낮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방송 청취할 수 있는 가능 지역이 좁게 되고, 그러니까 청취 가능 지역이 접수한 대신에 그만큼 지역 밀착형의 방송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그런 방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방송법 시행령을 보면 공동체 라디오 방송에도 몇 가지 이제 규제랄까 제약이 조금 있는데, 편성 관련해서는 매월 60% 이상을 이제 허가받은 주된 방송 분야로 편성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그 공동체 라디오 지역 밀착이다 보니까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을 또 매월 전체 방송 시간에 20% 이상 편성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물을 매월 전체 방송 시간에 30% 이상 다른 공동체 라디오로부터 갖다가 쓰는 것은 30%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또 규정이 있으니까 흔히 말해서 자체 제작은 이제 70%까지는 하라는 규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원은 여러 가지로 규정상 허용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운영이 어려운 것과는 상관없이 이제 기부금으로도 운영은 할 수는 있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받을 수는 있고요. 방송 광고 수입금, 협찬고지 수입금 이런 것들을 재원으로 할 수는 있다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얼마나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과는 또 별개로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뉴스 제작이나 보도 편성은 이제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대신에 정보 프로그램 형식으로 아까 30% 이하에서 타 매체로부터 뉴스를 좀 제공받아서 전달해 줄 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한국 공동체 방송협회라는 협회가 만들어져 있고 27개 회원사가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동체 라디오라는 거는 우리가 라디오 지상파로 보통 라디오를 듣는데 그중에 이제 지역에 주파수가 이제 안 겹치는 부분 정도를 딱 떼어내서 아주 소지역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특별한 어떤 방송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 밀착형의 특성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지니고 있는 것 같죠. 자, 민 기자님 혹시 그 미디어 오늘 하실 때 또는 이런 미디어 비평 같은 거 하실 때 사실 공동체 라디오를 그 어떤 취재 대상으로 삼지는 않으셨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몇 번 이렇게 취재는 하지 않으셨나요? 아니 취재 대상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공동체 라디오라든가 예. 마을 미디어라든가 이런 분들 그 외부 칼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를 좀 많이 좀 할애를 하려고 했었고요. 대신에 이제 그렇게 할애를 하려고 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매체 비평이라 하더라도 주된 관심사는 흔히 말해서 이제 레거시 미디어 쪽일 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은 어설프게 다루기보다는 예, 예. 차라리 이제 그쪽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직접 듣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주로 이제 칼럼 형식으로 이제 많이 다뤘고요. 예. 아주 이제 무슨 기회가 됐을 때 기획 기사 뭐 몇 번 이렇게 다룬 적은 있죠. 예. 그래서 미디어 오늘도 공동체 라디오에 관심이 있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예. 앞에 대표님이 계시긴 하지만 마포 FM 후원자이기도 하고요. 어허. 부부가 같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시군요. 네. 사실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건 알고 있었는데 네,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네. 있고 이제 그래서요. 그래서 8281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공동체 라디오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는 아직 없네요. 방송사마다 다르지만 주민들도 DJ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것 같네요. 뒤늦게 내 꿈을 펼쳐보고 싶습니다. 그런 예,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의 특징인데 자, 일단 사실 마포 FM이 제가 이 분야를 연구하다 보면 가장 유명하거든요. 예. 그런가요? 예, 가장 유명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봐주시니. 예, 가장 대표적이고요. 예. 그래서 이 송복호 대표님을 또 그래서 특별히 모셨는데 일단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희 마포 FM이요. 예. 네. 그러니까 공동체 라디오의 가장 큰 특징이 그동안 이제 청취자였던 그 시민들이 직접 마이크 앞에 앉아서 그리고 PD가 되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게 가장 이 공동체 라디오의 가장 특징입니다. 예. 아까 이제 뭐 문자 보내신 분도 마포 FM 찾아보시면은 네, DJ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오시면 되고요. 혹시 거주민에게만 되는 건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네, 물론 이제 저희가 선발을 할 때는 지역 주민들을 우선으로 선발을 예. 하는데 뭐 공동체 라디오가 지역마다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없는 곳에 있는 주민들도 오셔서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공동체 라디오는 마포 FM은 이 제일 초창기에 만들어졌던 2005년도에 개국을 예. 했고요. 마포와 서대문 일부 지역을 방송 권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은 한 40여 개 정도의 방송 프로그램이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활동하는
주민 제작자, 그러니까 시민 저희는 이제 방송 활동가라고 부르는데 그 방송 활동가들이 한 120여 명 그 정도 언저리에 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역이 밀착되어 있는 방송이다 보니까 뭐 거의 대부분 지역 얘기가 나오고요. 예. 뭐 저희가 이제 그 방송 활동가들한테도 얘기할 때도 지역 얘기를 중심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좀 특별하게 당부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마포 옆에 또 서대문인데. 예. 서대문 FM은 혹시 거주민이신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인연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 저 거주민이죠. 예. 거주민이고 저희는 올 4월에 개원을 해서 아직 신생 예. 예, 이제 한 반년 정도 됐네요. 그래도 뭐 열심히 프로그램을 늘려서 지금 38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데 뭐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주민 서대문이라고 해서 이제 정보를 다양한 서대문구에서 일어난 일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음악 방송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저희는 뭐 가제울 잉글리시라고 해서 영어 회화를 가르쳐 주는 방송도 하고요. 이제 뭐 가령 유튜브랑 연계해서 국선도를 가르쳐 주는 그런 방송도 이제 예. 향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서대문 FM은 38개, 그리고 마포 FM은 40개, 대략 40여 개 정도. 40여 개 정도. 예. 그럼 이 정도면 사실은 꽤 많은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이게 주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마포 FM은 좀 자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유난히 많이 예.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이다 딱 얘기하면 또 저희 언급되지 그럴까 봐. 않은 그렇죠. 프로그램. 네. 예. 그래서 검은, 뭐 검은 그래도- 소 흰소가 되는. 네. 그래도 좀 몇 군데 좀 오래된 프로그램부터 예.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 우리나라 그 방송에서 유일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L 양장점이라고 해서 예, L 양장점. 네, L이 레즈비언이거든요. 레즈비언들이 직접 만드는 레즈비언 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방송국 개국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예. 이어오고 있는. 그러니까 17년 동안 지금 방송을 계속 하고 있죠. 이 프로그램이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뮤직콩. 홍대가 인디 음악의 또 예. 산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홍대 앞에 인디 음악인들이 직접 예. DJ에 나서서 인디 음악을 소개하는 뮤직콩이라는 프로그램도 역시 개국할 때부터 있어서 지금까지 쭉 해온 방송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몇 년 전, 한 5, 6년 전에 스테레오 라이브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인디 음악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도 이제 인디 음악인들을 직접 초대를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프로그램은 정격 서울 사람들이라고 서울 FC의 팬들이 만들어가는 아하. 네. 완전히 편파 방송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예.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뭐 많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예.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예, 자랑을 하는데도 너무 시간이 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저희 바깥에 이제 제작진 중에 한 분이 송지민 PD가 뮤직콩 상당히 좋아한다고. 예, 인디 음악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유명 프로그램까지 다 있는데 또 다른 유명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황디영 작가님을 응원하시는 분이 유튜브에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황대영 작가님 응원합니다. 하하하. 근데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님 있네요. 네, 제가 좀 미리 응원 댓글을 달아달라 그랬더니 저렇게 또 순진하게 자기 아이들이 그대로 가지고 댓글을 달아주고 계시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잠시라도 좀 바꾸시지. 네, 저희가 이렇게 순박한 사람들이 예. 만드는 방송입니다. 소개해주고 싶으신 주민 라디오 말고. 저희는 뭐 이제 앞서 말씀드린 프로그램도 있고요. 저희가 홍제천이 서대문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홍제천에 이제 풀과 꽃만 소개하는 그런 예. 네, 뭐 프로그램도 있고 뭐 음악 방송이 또 저희도 많기는 많은 편이죠. 뭐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어 좀 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두 개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에서 또 인근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또 네네. 특별히 모시기도 했고 이게 전통의 강자와 이제 신흥 강자를 또 이렇게 모시기도 한 건데 27개니까 이것도 한번 민노 기자님이 그러면 기타의 사항들 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라디오는 사실 2004년에요. 그 시범 사업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시범 사업으로 도입이 됐다가 2009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허가가 났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서 7개 정도가 이제 출범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2021년에 20개 이제 사업자가 동시에 이제 허가가 됩니다. 신규로. 예. 그래서 지금은 27개 정도 되는데 당시 이제 20개가 신규 허가가 나긴 했습니다만 허가가 났다고 해서 다 개국을 하는 건 아니고요. 허가가 났을 때 초반에는
이 두 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개국을 잘 못한 어떤 그런 곳도 되게 많았습니다. 준비가 잘 안 돼서. 예, 그래서 그게 약간 문제다라는 좀 지적도 있었는데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물어보니까 또 성도코 대표님께서 또 지금은 한 12개 정도는 개국을 한 상태다. 예, 예. 그래서 한 2-3개 정도는 더 개국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개 정도는 5군데 정도는 개국을 못할 수도 있다. 허가를 받긴 받았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예. 27개 공동체 라디오가 있긴 하지만 허가는 그렇게 났고. 허가는 그렇게 났지만 모두 다 개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포 FM이 굉장히 오랫동안 수명을 그렇죠. 굉장히 역사가 굉장히 긴 거고요. 서대문 이제 라디오도 이제 그 역사성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저희가 이렇게 신규 허가가 나서 개국한 그렇죠. 방송국 중에 네. 하나인 네. 거죠. 그렇죠. 지금 3288님이 지역에서라도 그 지역 소식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라디오가 있으면 소식을 빨리 접할 수 있을 것 같고 파주는 언제 생길까요? 이런 말씀 주셨는데 파주 근처에 일산 근처 사시는 거기도 없죠. 없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쪽에 주로 도시 근처에서 좀 요즘 노래가 좀 많은 것 같고 만약에 생긴다면 정말 듣고 싶으세요? 근데 사실은 그 이 특정 사이트 이름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일산 아지매라고 네. 흔히 부르는 뭐 지금은 지역 소식의 강자. 그 네. 이름이 조금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 가족들 저희 가정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는 매체는 거기입니다. 거기 정보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 큰 미디어에서 하는 이야기가 실제 생활 속에서 늘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내가 사는 곳에서 당장 필요한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정보 같은 것들을 제공해 주는 매체가 있으면 계속 켜놓고 있는지까지는 뭐 자신 못해도 자주 이용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예. 네. 지금 현재 지상파 라디오 이제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요거를 이제 쓱 하고 드신 거 보니까 사실 열린 토론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강조 안 하거든요. 지금까지. 슬쩍 이렇게 쿠폰 잠시 드린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청취율 조사가 이제 지상파 라디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또 물론 KBS는 이제 광고를 수용하는 데는 아니니까. 예. 근데 일반 상업방송사는 굉장히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공동체 라디오는 조사 대상인가요? 어떻습니까? 그 일반적인 청취율 대상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국에서 표본으로 하니까 그 표본 중에 공동체 라디오가 특정 공동체 라디오가 들어가더라도 사실 데이터로서 이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한다면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돈을 들여서 할 만한 경제적 여력도 없고 그리고 사실 공동체 라디오는 아직도 허가받은 구역을 다 방송에 커버하지는 못합니다. 주파수 출력이 낮아서 그렇기 때문에 청취율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청취율 조사를 한 번도 한 적은 없고요. 예전에 전파진흥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청취율 조사를 2015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청취율이 7점 몇 %인가 나왔던 걸로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7.5%는 건 모수가 이제 그 지역 거주민인 셈이겠네요. 전국은 아니고 전국이 7%면 엄청난. 근데 사실 이제 그 라디오 청취율 조사는 그 대부분 서울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또 되기 때문에 이게 또 광고가 집중되는 데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제한적인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유선 전화 대상이기 때문에 또 사실은 그 수치가 광고 수치로 광고에 어떤 활용할 만한 수치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도 보통 많이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수입 문제하고 연관이 좀 있긴 있는데, 근데 광고 수입이 좀 차지하고 있나요? 그 전체 매출에서? 광고 수입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으세요? 조금 전체 수입의 한 10%, 10% 정도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뭐 되게 이제 광고 영업을 나가 보면은 광고를 할 만한 데 가서 얘기를 하면은 시청률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그렇죠. 물어보고 그 데이터를 달라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죠. 없으니까 당연히 못하죠. 그리고 이제 그 광고 그렇지 않은 다른 데는 이제 광고를 할 만한 여력이 없는 데들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광고가 거의 없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그냥 후원성의 광고이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는 뭐 돈 되는 건 다 하죠. 돈 되는 건 다. 돈 되는 건 다 한다고 그러시니까 정말 다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다 예를 몇 가지만 들어주시면. 뭐 예를 들면 지역에서 이벤트 행사도 하고요. 뭐 저희 마라톤 행사도 합니다. 마라톤 행사도 하고 뭐 그리고 이제 교육, 뭐 장비 임대, 뭐 그리고 뭐 축제 있으면 저희가 이제 음향 장비 갖고 나가서 수익을 만들기도 하고. 뭐 온라인 행사 있으면 이제 온라인 송출하는 것도 저희가 하기도 하고요. 뭐 그리고 이제
또 지역의 이제 주민들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회비를 내시기도 하고 또 기부금이나 후원금도 또 상당 부분 차지하고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후원, 뭐 회비, 네. 기부금 이런 것들이 일부 있고, 그 사실은 일종의 이제 방송 부대 사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네, 부대 사업이 더 큽니다. 예, 그걸 얻고 이제 그 돈을 이제 제작비로 투여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네. 새로 막 시작하신 데는 아직은 뭐 수익 구조 명확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황 대표? 뭐 제가 운영자는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저희도 굉장히 비슷하게 하고 또 이제 그 직원이라고 해야죠. 직원분들이 월급을 받는 것 이상으로 외주 도 많이 해서 예. 사실 이렇게 좀 속되게 표현하면 꼬라박는다 그런 것들도 여전히 있고 저희가 뒤에도 자세히 하겠지만 저희는 건물을 지어가지고 예. 좀 뭐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서 돈을 진짜 온몸을 다해서 모아서 열심히 이자를 갚고 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도 후원이 많이 늘고 저희는 이제 서대문 FM 같은 경우에는 신생 방송사긴 하지만 10년간 가재울 라디오라고 지역 미디어 네. 활동을 이어오면서 주민들과의 신뢰가 있어서 뭐 후원이나 뭐 주민들이 뭐 대출에 자기 돈을 대출해 주시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여전히 좀 후원의 비중이 네. 높긴 합니다. 예, 확실히 소지역 라디오에 하시다니까 표현이 굉장히 생활 밀착형이시네. 마포 FM이 라디오 PD들 지망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해주셔서 라디오 PD 사이에는 굉장히 좀 유명하다고. 아, 예. 그래요? 예, 네. 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네요. 지금 뭐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렇게 학자들은 원래 좀 올바른 거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 언제나 되게 많이 강조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 재난 라디오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공동체 라디오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이런 학계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일부라도 좀 말씀 주시면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재난 같은 경우도 재난의 종류나 성격상 지역적으로 굉장히 또 다른 패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언론에서는 세세하게 다 파악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저쪽은 저런 상황이지만 우리 동네는 또 갑자기 뭔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뭐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지역에 밀착되어 있는 공동체 라디오에서 재난 방송으로서의 기능이나 역할 같은 것들 굉장히 잘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송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흔히 이제 지역 언론이라고 할 때 지역의 이야기들을 전해준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듣는다라는 것에 상당한 의미가 있죠. 그런데 사실 뭐 민주주의 풀뿌리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공론장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주민들이 내가 말할 수 있는 공간, 내가 말할 수 있는 매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큰 언론도 물론 민주주의에 정말 기여를 하지만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어떤 자리를 마련해주는 공동체 라디오 같은 경우가 정말로 풀뿌리 민주주의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학자로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0760님께서 또 문자 하나 주셨는데 저희 KBS 1라디오가 전국 방송이라는 것의 특성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저는 부산 시민이지만 마포 지역 라디오는 소문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 지역 미디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사는 곳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포 라디오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네요. 실제로 이런 재난이라든가 기타 측면에서 공공성을 발휘하는 요소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지난 코로나 때도 좀 그랬나요? 마포 FM? 코로나 때 뭐 저희도 그렇지만 전국에 이제 있는 공동체 라디오도 그랬고 또 지역마다 이제 있는 마을 미디어들 있잖아요. 네, 마을 미디어들도 역할을 많이 했는데요. 초창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가장 크게 문제됐던 게 마스크 대란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럴 때 이제 뭐 공동체 라디오들이 어느 약국에 가면 마스크가 있다. 예. 라고 하는 정말 생활에 중요한 그런 정보들을 쭉 보내기도 했고요. 뭐 저희도 이제 매일매일 지역에서 확진자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고 또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한 지역이 어디이고 예. 이런 소식을 계속 매일매일 보냈죠. 네. 코로나 끝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매일매일 데이터를 찾아서 그렇게 예. 보고를 하고 알려줬고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코로나 걸리신 분들인 경우에 뭐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보건소 뭐 어디에 있고 또 이 방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그때그때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소식들을 계속 보내줬었죠. 예. 그런 역할들을 어쨌든 좀 코로나 시기에는 한 것 같습니다. 예. 몇 년 안 됐는데 기억이 이렇게 새록새록하네요.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제 처랑 함께
마스크 순례를 다녔던 쭉 다녀서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들이 있는데 좀 또 서대문 FM으로 옮겨가면 근데 제가 놀랐던 게 사옥을 지으셨다고 해요. 네, 저희가 남과자동에 예. 4층 높이의 사옥을 지었는데요. 이제 뭐 가재울 라디오 때부터 그때 이제 완전 햇도 들지 않는 그런 예. 지하방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이 임대로 하게 되면은 뭐 이 건물주와의 문제도 있고 또 어떤 공공장소를 임대하게 되더라도 그럼 또 어떤 그 빌려준 기관의 눈치를 또 봐야 되는 예. 문제도 있고 약간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지역에 완전 뿌리를 내리겠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제 한번 건물을 지어보자. 근데 이거 방송국 측에서 먼저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주민들이 이제 그 FM을 해서 방송국을 차리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예 건물을 짓자. 주민들이 오히려 먼저 예. 나서서 돈을 막 펀딩을 했고 저희가 4월에 개국할 때 기준으로 한 5억 정도로 주민들이 돈을 모아주셨어요. 예. 지금은 더 이제 후원이 더 늘었으니까 아마 그것보다 더 넘겨서 나머지 액은 대출로 해서 저희가 건물을 지었고 근데 그 사이에 건물을 짓기로 결의를 한 사이에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예. 금리도 많이 오르고 막 전쟁도 나고 세계적인 위기가 막 이렇게 예. 오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이제 운영자들도 괜히 지었나라는 사적 사석에서 저한테 이렇게 막 너무 힘들다 뭐 그런 이자 얘기. 부담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네, 이자 부담이 굉장히 지금 예. 높아서 뭐 열심히 계속 이겨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총 4층 건물 중에 2층만 방송국이 쓰고 2층을 임대하고 있는데 저희의 계획은 저희가 얼른 더 열심히 돈을 모으고 후원도 많이 모아서 4층 전부 다 주민들을 위한 예.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근데 또 거기에 또 재개발이 또 걸려 있어가지고 아이고. 예. 아주 고난의 길을 예. 걷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황 작가님이 저희 월화수목금 코너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셨거든요. 앞으로 경제부동산 다룰 때도 재개발 얘기를 이렇게 한번 예.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옥 얘기하니까 언론사에게 있어서 뭐 모든 데들이 다 사실은 자기가 운영하는 데는 자기 어떤 건물에서 하는 게 좋은데 편집장도 하신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사옥이라든가 이런 물리적 인프라가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 이렇게 느끼세요? 사옥이 있으면 일단 네. 안정적이 되죠. 왜냐하면 일단 임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보통 계약 기간이 2년 정도 하거든요. 갱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건물주가 좀 좋으면은 잘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이사를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도 이제 미디어오늘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겪었잖아요. 네. 또 이 회사 또 이사 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뭐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뭐 자기 사옥이 있는 거는 굉장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정도 여유가 되려면은 또 지금 이렇게 얘기한 금융 부담이 있죠. 그렇죠. 예. 부담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아마 사기업들은 엄두를 잘 못 내죠. 네. 왜냐하면 다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지금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게 주민들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발적으로 억대 그 모아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상당히 지금 좀 깜짝 놀랐네요. 네. 네. 자, 뭐 말씀 나온 김에 두 분 우리 두 분께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한번 질문해 보시죠. 김정은 교수님. 예. 저는 그 송 대표님께 사실 제가 뭐 방송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법 관련 규정들도 좀 보니까 그냥 공동체 라디오한테도 기존에 있는 큰 미디어들한테 적용되는 뭐 허가 절차라든지 뭐 재승인 절차 이런 것들을 거의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맞습니다. 보기엔 좀 과도하다 싶거든요. 너무 사실은. 과도하죠.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경영상의 어려움이야 아까도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어떤 제도나 이런 데서 오는 좀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 같은 것들 힘든 점 이런 것 좀 혹시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뭐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공동체 라디오는 이제 규모도 기존 방송에 비해서 훨씬 더 작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람들도 일반 시민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뭐 기존 방송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프로그램 완성도가 떨어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방송 사고도 좀 자주 나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부과되는 기준은 기존 공중파 방송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방송을 설립할 때부터 그러니까 허가를 낼 때 신청서 자체가 벌써 뭐 100페이지 이상이 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을 넣어야 되고 그리고 제어가 받을 때도 역시 똑같은 내용으로 다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한 2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동체 라디오가 내부 인력이나 많으면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공동체 라디오가 거의 3명이 안 돼요. 상근자가. 그러니까 3명이서 방송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행정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뭐 별별 일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200페이지짜리 이 제어가서를 예, 그렇죠. 작성해서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규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 심의도 기존 방송의 기준으로 똑같이 똑같죠. 적용이 지상파 됩니다. 방송이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어떤 규칙을 어겼을 거나 그랬을 때에 내려지는 벌칙 기준도 제재도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너무 과도한 거죠. 저는 네. 조금 다르게 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대기업 뭐 지분 뭐 이런 거 자꾸 탈규제 할 것보다 공동체 라디오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좀 그렇죠. 이번 정부가 추구하는 어떤 탈규제 최소 미디어, 규제 예, 뭐 최소 규제 형태로 네. 저는 가서 좀 더 이게 풀뿌림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편하게 와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이야기 스스로 프로그램 기획하고 포맷 만들어서 네. 그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좀 틀을 만들어준다는 개념으로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세히 뭐 관심만 있을지 보질 않는데 이번에 보니까 좀 규제가 너무 많고 복잡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라디오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이제 그 허가를 새로 받았을 때 그때도 신청한 사람들이 방송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냥 일반 시민들이 신청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100페이지가 넘는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는 것이 너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이제 해외는 초기 신청서가 그냥 A4 용지 한두 장이거든요. 네. 해외 말씀하시니까 저도 언론 보도 보고 준비하다가 제일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는 공동체 라디오 허가 신청을 하려면 빈 주파수가 어딘지를 신청한 사람이 민간인이 알아서 찾아와야 찾아와야 돼요.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사실은 그게 그렇게 쉬우면 이게 군사적으로도 예. 문제 그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이제 기존 방송들이 신규로 방송국을 신청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방송국들이. 이제 네. 어디 비싼 돈을 주고 그렇죠. 그거를 네. 뭐 조사를 업체를 수가 쓸 있죠. 수가 있지만 근데 공동체라도는 이제 그런 거를 할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러는데 기존 방송국이 하는 절차를 똑같이 적용하고 근데 있는 미국의 방송통신위원회는 홈페이지에 지금 현재 공동체 라디오 쓰려면 쓸 수 있는 빈 주파수 대역을 이렇게 예. 알려준다 그러더라고요. 웬만한 주요국들은 지상파 주파수가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전체 맵을 그러니까 그 지도를 그렇죠. 그려서 빈 구석이 어딘지는 다 이제 나오게 돼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찾아오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출력이 약하다는 그런 지적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라디오 주파수로 이 공동체 라디오를 딱 접해서 듣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심지어 제가 마포 지역에 있으면서도 저기 잡으려고 했는데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출력 문제를 어떻게 좀 대안이 없습니까 이게? 출력은 너무 원래 약해요. 또 제한도 있잖아요. 지금 시바트. 법의 시바트 이하로 지금 맞아요. 해놨어요. 예. 근데 그게 참 사실 없어져야 될 가장 예. 그 기본적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최대 시바트로 허가하고 있는데 시바트를 허가해도 마포 전체가 커버가 안 돼요. 커버가 안 됩니다. 예. 예. 그렇죠. 뭐 저희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산이 굉장히 많은 예, 그래서 예. 안산이라는 큰 산이 구 가운데를 가로막고 있어서요. 어디에 세워도 이거를 안산을 넘겨서 주파수를 보내기가 네. 안산에 세우셔야죠.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나마 네. 지역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서울 중심의 큰 미디어가 잘 다루지 않는다. 공동체 마을 미디어 같은 것들이 필요성이 더 높다 하지만 그렇죠. 거기는 인구는 조금씩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사는데 맞아요. 시바트 가지고는 뭐 지역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정말 턱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외국 분단위는 기준을 말도 좀 안 많이 고려해서 그렇습니다. 외국은 평지가 많은데 그런 특정 지역을 커버하면 그 정도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걸 그대로 좀 기술 기준을 가져온 면도 좀 있죠. 지금 또 몇 개 청취자 의견 소개시켜드리면 자 오늘 되게 효과 좋네요. 유튜브에서 연재 FM 공동체 라디오님 안녕하세요. 연재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27개 공동체 라디오가 모두 성공적으로 개국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 연재 공동체 라디오도 어플리케이션으로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주시고 방송 제작자로도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연재 FM 화이팅입니다. 예, 신규 이번에도 연재도 신규로 네 이번에 신규. 네. 예. 그리고 또 1736님께서 공동체 라디오가 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찾아보니까 저희 동네에도 성서 FM이 송출되고 있었네요. 거기 되게 성서도 유명하죠. 1세대 마포와 함께 가장 유명한
유이한 방송. 예. 그래서 이런 거 알게 돼서 되게 고맙다 이런 또 의견도 이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또 이번 기회에 좀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또 혹시 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저는 황 작가님께 아까 뭐 대표적인 프로그램 좀 말씀도 해주셨지만 방송국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말고 좀 지역 주민들이 특히 서대문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 지을 때 주민들도 적극성도 좀 보이셨는데 네네. 좀 이렇게 좀 수요라고 할까 좀 원하는 뭐 좀 가장 요구가 높은 이런 장르나 프로그램 포맷 같은 게 있습니까? 서대문 주민들한테서? 뭐 주민들이 근데 뭐 욕구가 있으면 와서 만드시면 되기 때문에 뭐 굉장히 열려 있는데 저희 좀 특이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서대문은 굉장히 서울에서도 오래된 동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이벤트가 있고 뭐 독립공원도 있고 형무소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서대문 역사만 다루는 프로그램이 서대문 역사기행이라고 해서 그거는 가재울 라디오 때부터 굉장히 오랜 프로그램으로 있는데 그거를 매주 그렇게 할 얘기가 있을까 하는데 계속 또 찾아서 발굴해서 또 계속 얘기를 해 오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서대문의 좀 지역의 특색에 맞는 뭐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예, 예. 유튜브에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님이 자주 달아주고 계신데요. 안산에 안테나 달려면 1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네, 저희 아마 화나셨어. 저희 제작본부장님으로 추정되는데 뭐 하시고 싶은 예. 말씀이 많으셔서 외국 같은 저한테- 외국 같은 아까 경우는 안테나 같은 거 웬만한 전국적으로 커버하는 것들은 이제 뭐 국가 소유로 돼 있거나 네. 또는 이제 커버하는데 이제 일정한 임대료 내고 이제 쓸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사실 그 문제는 많이 해결이 되는데 직접 설치해야 돼서 맞습니다. 많은 후원하면 안산으로 안테나를 옮기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5602님께서 또 저는 시각장애인이어서 시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여름 토론 들으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게 이제 또 라디오의 굉장한 장점인데 그 장점을 이제 지역과 결합시키는 공동체 라디오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일부 마치기 전에 간단하게 혹시라도 이제 제작하시면서 정말 좋은 피드백 같은 것들을 좀 받았다. 반응 같은 것들을 있었다. 또는 인상적인 게 있었다. 이런 게 있으시면 한번 하나씩 소개해 주실까요?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분이 이제 게시판에 글을 남기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아침에 서부권에서 이제 차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인데 성산대교 넘어서 연대 앞으로 해서 시내로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우연히 이제 퇴근을 하다가 이 주파수를 서치를 했는데 마포 FM이 딱 걸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방송이지? 해적 방송인가? 그러고서 이제 들어보는데 이게 차가 안 막히면 금방 벗어나거든요. 청취권에서.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지직하면서 또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는 이제 차가 막히니까 또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방송이지 이게? 정규 방송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러면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보니까 이게 공동체 라디오이고 예. 지역에 이렇게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고 그래서 예. 이런 방송이 전국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글을 남기신 예. 게 있어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죠. 네. 그분은 자동차에서 계속 들으실까요? 아니면 새로운 쓰시기를 사셨을까요? 황 작가님. 네, 뭐 일단 아까 주파수 얘기할 때 얘기 못한 게 근데 주파수가 안 잡힌다고 청취를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제 예. 뭐 보통 어플리케이션들도 그렇죠. 다 이제 있고 또 요새는 유튜브나 다른 채널로 또 계속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뭐 우리 집은 안 잡히네 하고 청취 포기하지 말고 일단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 프로그램 그 주민서대문을 하면서 지역에 이렇게 많은 논쟁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걸 잘 몰랐는데 저희 지역도 이제 무슨 백년산에 파크 골프장을 짓겠다 뭐 네. 그런 아유, 논쟁이 있었고 뭐 신촌에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계속 유지할 거냐 그런 논쟁들이 있었는데 그 논쟁이 계속 보통 구청에서 홍보하는 자료만 이게 되게 마련인데 반대되는 목소리도 이 채널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될 수 있고 해서 논쟁이 정말 꼭 내 바로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논쟁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지역의 논쟁을 사람들이 많이 따라갈 수 있다 덕분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자, 일부를 통해서 이제 두 분 서울 지역이긴 합니다만 공동체 라디오에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담과 좋은 이야기들 좀 들어봤는데요. 또 이어지는 2부에서 공동체 라디오 어떤 식으로 해야 좀 활성화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열린 토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 1-20%의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도 다 알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와 논리가 부딪히고 삶에서 좀 기댈 곳, 기댈 사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좀 치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느슨해져야 되고. 이성과 감정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이와 함께합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은 공동체 라디오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서대문 FM 주민 서대문 진행자 황두영 작가, 송덕호 마포 공동체 라디오 대표, 민동기 미디어 전문기자, 이정훈 신한대 리나스타 교양대학 교수 네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일부에서 좀 물으려다가 좀 일부러 뒤로 빼긴 했는데 그 제작 과정을 좀 한번 알려주세요. 아까 이제 세 분뿐이 또 안 계시고, 사실은 이제 제작진이 많을 수가 없을 텐데 일방적으로는 보통 PD 한두 분 계시고 또 작가 한두 분 계시고 이런 식으로라도 하고 또 기술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런데, 주민 그 서대문 그거는 어떤 식으로 또 제작을 하나요? 그 모든 거를 이제 자원활동 가들이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긴 하는데, 저는 이제 뭐 아까 잠깐 언급했던 제작본부장님이랑 같이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이어서 PD 역할은 좀 많이 해주시는데, 그래도 뭐 내 PD 역할이 기술적인 부분은 그분이 다 해주시고요. 뭐 어떤 아이템을 다룰지, 그래서 제가 뭐 기사 서치도 하고 뭐 구의 홈페이지나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번 주는 이런 걸 다뤄야겠다 한 다음에 제가 스크립트 쓰고 선곡도 하고 제가 진행도 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기술적인 부분만 이제 또 제작본부장님 해주시고요. 근데 제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예 주민들이 모두 이제 편집까지 딱 뭐 57분 방송을 해야 된다. 그럼 57분에 딱 맞춰서 편집까지 다 해서 최종적으로 송출할 수 있는 역할로 하고요. 이제 저희 제작진들은 그런 것들을 사전에 교육하거나 뭐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서 개입하거나 혹은 이제 문제가 될 뭐 규정이 어긋나는 부분 정도만 체크를 하고요. 모든 건 이제 주민들이 교육을 받아서 뭐 방송 진행도 하고 제작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저희 PD님이 그 장면 띄워주셨는데 작가님인지 모르게 못 알아보겠는데요, 보니까. 예, 되게 좀 다른 머리에 헤어스타일을 하고 계시네요. 또 마포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식으로 비슷하게 제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라디오는 상근자들이 일단은 뭐 거의 3명 이하예요. 3명 이하고 많지 않기 때문에 방송을 제작하시는 그 방송 활동가분들이 모든 프로그램을 자기가 책임지고 다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이제 역량을 갖추기 전까지의 상근자들이 쭉 이제 그걸 도와주시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만듭시다라고 하는 것이 합의가 딱 됐다. 이 정도면 우리 그냥 독립해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그 팀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뭐 모든 내용이나 이런 거 다 스스로 결정해서 계속 이제 제작을 해나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 라디오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자발성이 없으면 사실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발성을 이제 지역과 결합시키면 결국 지역 정보 내지 지역의 의견 이런 것의 공론장이 돼야 되는데, 신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의견 매체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옥천신문 황 대표 모셨을 때 지역 정보에 대한 감시견으로서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규정상 시사 보도 프로그램은 편성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뭔가 뭐 나름대로 그러니까 감시하고 이런 식의 역할들은 필요하긴 할 텐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라디오가 이제 보도 제한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그게 법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허가증에 써 있습니다. 허가증에 어떻게 나오냐면 음악, 문화, 정보 제공, 그리고 가로 열고 지역 관련 소식의 한정. 그러니까 지역 정보는 이제 지역 소식에 한정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역 소식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아침마다 송덕호의 마포 속으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의 소식을 계속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계가 있어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취재 인력이 없다 보니까 깊이 있는 취재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사실 공동체 라디오가 지역을 좀 더 깊이 있게 아마 취재하고 그러려면은 더 인력이 보강돼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에 뭐 이태원 사건 같은 그런 이제 큰 사건이 터졌거나, 마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터졌거나, 그럴 때 이제 그 문제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조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특정 사건이 터졌을 때는 그래도 좀 지역을 밀착돼서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것은 조금 아직 좀 여러 가지 인력이나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잘 다루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가사항 안에서 이제 방송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제한이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이제 그 건건이 취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가능하나 일상적인 취재보다는 아무래도 인력상 또 어려운 면도 있다. 예. 서대문가 의원님. 근데 저는 약간 이 지역 소식과 중앙의 뉴스라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서대문구가 어디 따로 외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령 뭐 이런 거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서대문구 관내에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했다. 거기까지는 서대문구 소식일 수 있고 거기서 무슨 메시지를 했다. 거기까지도 소식일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그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또 시사의 영역으로 넘어가나?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가령 뭐 저희 관내에 한창 이제 흉기난동 사건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날 때 그 뭐 이대 앞에서 칼부림을 하겠다 그런 예고가 올라왔다. 거기까지는 소식인데 그래서 뭐 경찰과 구청은 이렇게 대처를 했다더라. 그럼 그게 적절하냐? 경찰의 이런 대처는 적절하냐?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그럼 이대 앞에 그 안전을 위해서 어떤 게 적절하냐는 지역 소식인데 거기에 뭐 정부의 어떤 입장이나 방침, 정책적인 부분을 얘기를 안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특히 계속 저희도 정보를 다루는 프로그램이니까 어쨌든 뭐 그 시작은 지역에 대한 소식에서 하지만 이걸 어디까지 다뤄야 될까는 계속 좀 고민이고 하면서도 좀 긴장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보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뜻대로 그대로 하면은 모든 걸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음악만 틀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어쨌든 허가증에는 지역 관련 소식이 하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고 사실 아까 이제 황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계가 굉장히 확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뭘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 이태원 어떤 이런 참사가 발생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른 지역이니까 다루지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을 어떻게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런 아니면은 이제 서대문구 주민, 마포구 주민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건가요? 그렇게 합니다. 뭐 이제 기후 위기 뭐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내 중심에서 이러잖아요. 그럼 그 기후 위기 행동에 준비를 갈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게스트로 모셔서 그 사람하고 이제 그런 관련된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러면서 어쨌든 좀 비껴가고 있는 그렇겠네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 해외여행 다녀온 여기를 관내 벗어났다고 안 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사실 저는 그 공동체 라디오가 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저는 빨리 저 조항부터 저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국에 주민의 삶의 모든 것을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이건 일단 하지 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의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인 것과 비정치적인 것, 시사적인 것, 비시사 이게 구분이 가능한가? 그래서 좀 쉽게 사랑방 같은 공간에서 뭔가 얘기를 나눌 때도 문화 얘기할 때도 있고 뭐 정치 얘기할 때도 있고 시사 얘기할 때도 있고 뭐 자유스럽게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아이템이라든가 방송 같은 걸 정할 때 이거 약간 허가사항 위반인가? 뭐 그런 거를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맞아요. 이러면 주민들도 이 뭐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다는 이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이나 기초자치의회 결정사항이나 뭐 조례나 이런 것들로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민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뭐 좁은 의미의 보도를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그 결정들은 정치 뉴스가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예를 들어 뭐 요즘 뭐 전기차 많이 하지만 당장 지원금도 지자체마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냥 중앙에서 뭐 메이커가 만든 보도자료 가지고 그냥 해가지고는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뭐 지원금이 확정이 돼야 차 가격이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나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 이제 의회나 자치단체 이런 거를 마치 이제 뭐 데일리 이제 신문이나 큰 방송국처럼 뭐 출입처처럼 매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좀 그럴 필요도 있고 또 꼭 기자가 가서 취재하지 않더라도 공동체 라디오가 되든 뭐가 되든 자꾸 의회에 그리고 뭐 관청에 언론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감시고 그게 견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 기자님처럼 이런 규제는 정말 불필요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공동체 라디오는 이제 2004년도에 도입을 할 때 도입을 위한 목적 중에 제일 앞에 있었던 게
공동체 활성화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 활성화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는데 지역 얘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시사 보도적인 하지 말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마을 미디어 사업도 이제 공동체 라디오 사업하고 이제 겹쳐지는 그런 거긴 한데 이제 보통 지자체들이 이제 마을 미디어 사업 같은 거를 이제 지원하는 뭐 조례를 만들기도 하고 해서 이게 전체는 아니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또 일부 또 새로운 마을 미디어 운동도 벌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자체 서울시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지자체마다 또 마을 미디어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또 지역 활동가한테 상당한 좀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요거는 내부 의견 한번 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먼저 황 작가님. 그렇죠. 저희가 뭐 시작하는 입장이어서 지원을 받다가 안 받게 된 처지는 사실 아니기는 한데 이 지역 공동체 라디오라는 게 분명히 공익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뭐 재난위기 대응이라는 좀 직접적인 역할도 있고 어떤 민주주의를 증진한다던가 또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들을 하는데 무슨 이게 주파수를 준 걸 대단한 걸 준 것처럼 이제 니네가 다 알아서 해라 그렇게 되니까 이 공익적 역할을 인정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국가가 그 시행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만 되게 공익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증진되는 것들은 약간 니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쯤으로 이렇게 좀 치부하는 특히 보수 정권에서 그런 것들이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도 꽤 다 차이가 좀 있더라라는 느낌도 있으신 것 같네요. 예, 어떠세요, 마포 같은 경우? 마을 미디어 활성화가 시작된 건 서울이었어요. 예. 서울에서 2012년도에 이제 그 마을 미디어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이 됐고 그게 이제 성과를 보이면서 전국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년이 되는 그러니까 올해 사업이 중단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업도 중단됐고 그리고 그 중간 지원 센터도 문을 닫아 버렸고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 마을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이제 우리 동네 얘기 내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의 얘기를 내가 직접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지역을 더 활성화하고 마을의 어떤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만들어내고 서로 연결을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을 해온 건데 그거를 이제 뭐 10년 됐다고 해서 싹둑 잘라버린 것은 이거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이 서울이 그러면은 이게 또 지역으로 많이 파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차원에서도 이렇게 마을 미디어 사업들이 축소되는 이런 사례들이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좀 시급하게 좀 시정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 또 다른 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죠. 일단은 그 공동체 라디오나 마을 미디어나 지역 언론이나 이런 데서 무엇을 하고 그 한 일이 뭐 공익적이면 공익적인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공익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뭐 민주주의 교과서에 나오는 나라의 주인, 지자체의 주인인 시민 주민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만 있어도 그 자체로 공익적인 겁니다. 저는 주파수가 뭐 상징적으로 국가 소유라고 해서 뭐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도지사가 그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가 뭐 시해를 하듯이 뭐 베푸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라 거라는 건 시민 거고 주민 거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마을 미디어 같은 경우는 꼭 뭘 해서 편하게 공적인 일을 한다는 전제 조건을 뭔가 지원해 준다는 건 좀 저는 어불성설이고 좀 어폐가 있다. 그래서 항상 정치인들이 뭐 민주주의 지방자치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건 정말 좀 약간 어불성설 같아요. 이런 것들은 회계나 이런 것들은 좀 뭐 사후에라도 좀 뭐 확인할 필요는 있겠지만 뭐 어떤 일을 하면 그 대가로 또 그게 좋은 일이면 그 대가로 이런 식으로 지원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주민들이 방송할 수 있게 하고 방송을 하면 그 자체로 저는 공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 기자님. 제가 사실 할 말은 굉장히 많지만 말을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약간 이해 충돌 여지도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마을 미디어하고 연관성이 좀 일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가 보죠. 네네네. 근데 이제 다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뭐 평가를 하거나 폐지를 할 때 그 사업의 뭐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정당하게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은 너무 이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시각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뭐 전임 어떤 그런 시장의 사업 색채가 강하다 이런 판단이 들면
이제 없애는 쪽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마이미디어 사업이 이렇게 폐지가 된 것도 혹시 그런 차원의 어떤 그런 연장선은 아니었는가, 이 부분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뭐 모든 정부, 중앙 정부든 지방 정부든 이제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 연속성을 어쨌든 중단하려면 왜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의견도 모으고 또 설명도 하고 이래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공동체 라디오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거 있으면 좋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요즘에 사실 누가 뭐 이렇게 공동체 뭐 지역 이런 거 생각하나? 그리고 너무 매체도 많은데 공동체 라디오라고 하는 그런 매체가 또 필요한가라고 이제 하는 회의론? 그러니까 반대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관점에서 물론 당위론도 좋지만 또 경험해보는 관점에서 확실히 이런 것들은 참 매력이고 장점이고 좋은 공익적 효과들이 있고 뭐 재미도 있고 이렇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시면 더 좋고요. 한번 들어볼까요? 마포부터.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라디오는 뭐 굉장히 지역에 밀착되어 있어서 기존에 이제 큰 방송들이 저건 좀 사소한 거야라고 하면서 놓칠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니면 이제 이벤트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밀착돼서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포에는 지금 이제 서울시의 신규 쓰레기 소각장 1,000톤이 이제 들어선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지금 난리예요. 근데 그냥 미디어에서는 잠깐 단신으로 다루고 말거든요. 이제 공동체 라디오는 저희는 이 소식을 이제 계속 팔로잉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마다 계기 때마다 관련된 인터뷰를 계속 해나가죠. 의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뭐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지역 단체는 또 어떻게 하는지를 인터뷰를 계속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어쨌든 지역에 밀착되어 있으면서 지역의 소식을 계속 전하는, 그러니까 이게 기존 미디어들이 놓치는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들을 좀 살려주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서대문도 한번 들어보죠. 이제 뭐 송 대표님 뭐 말씀에 다 전적으로 동전하는데, 요새 이제 진짜 미디어가 많지만 어떻게 보면 혼자 하는 1인 유튜브도 다 글로벌하게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모든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이제 경쟁을 하고 뭐 이제 그런 거 다 영어 자막 달아가지고 경쟁을 하니까 정말 작은 소식들을 전하는 프로그램은 없는데, 제가 서대문 주민서대문을 진행하면서 제일 좋은 건 경쟁자가 없습니다. 이 컨텐츠는 뭐 대한민국에서 저만 다루고 전 세계에서 저만 이렇게 정리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서대문 컨텐츠에서만큼은 제가 정준희 교수님보다 위에 있다. 뭐 조만간 이사 가겠습니다. 저희 이런 자원활동까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고, 몇 분이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방송을 기다리는 분명한 사람들이 바로 내 눈앞에 있고, 그런 책임감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함으로써 이게 좀 어떤 소통들이 강화되고 있구나, 그런 것들도 늘어나고요. 또 제가 얼마 전에는 뭐 서대문 노동인권 문화제에서도 뭐 그런 진행을 해달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에서도 이런 다양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런 기능 자체가 좀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죠. 그러면 민 기자님께 사실 제도적으로 사실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나 아니면 기존의 방통위가 이제 분위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공동체 라디오에 대해서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뭔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잘 되게 만들겠다라는 제도적인 개선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좀 되는데, 실제 이제 법령 같은 것도 일부 발의된 것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게 실제 통과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정치권에서 소규모 단위의 매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긴 한데요. 일단 정필모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 올해 공동체 라디오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 그리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한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 활성화 지원 방안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일단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좀 길긴 한데요. 간단하게 줄이면 방통위원회에 공동체 라디오 방송 발전위원회를 설치를 하자, 이런 겁니다. 그럼 이 발전위원회는 뭘 하는 거냐? 뭐 이를테면 3년마다 공동체 라디오 발전 방송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게 그대로 잘 진행이 되는지 점검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재원 문제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 라디오 방송 발전을 위해서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근거, 이런 것도 이제 함께 마련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통과가 되면 굉장히 좋긴 한데
국회의원들이 이게 공동체 라디오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는 예.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총필봉 의원이 사실은 미디어 전문으로 이제 그 비대로 그렇죠. 하신 분이라 이 분야의 이제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고는 있는데 네.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제 통과가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참 들 테고 뭐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에 대한 요구들은 많으셨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그런 말씀 주실까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많아요. 네. 공동체 라디오는 제도나 환경이 너무 미비해서 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공동체 라디오를 어떻게 활성화할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거죠. 사실 라디오 정책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라디오도 없죠. 예, 네. 예. 라디오도 없는데 공동체 라디오는 얼마나 하겠습니까? 예. 그런 정책 자체가 아예 부재하다는 거. 그걸 자그마치 17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예. 거.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공동체 라디오를 매체로 공공적인 매체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시민들이 고상한 취미 정도를 예, 예. 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취미를 무슨 지원을 이런 생각을 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동체 라디오는 분명하게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목소리들이 여기 공동체 라디오에 담기거든요. 공동체 미디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공영방송은 어쨌든 국가적인 사안을 다루잖아요. 그리고 어떤 시장의 이야기, 시장의 목소리는 또 민영방송, 상업방송이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시민사회가 활성화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 라디오가 그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지 사회가 균형되게 발전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시각부터 바꾸는 거. 네. 그게 예. 저는 제일 먼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취미 활동에 이제 국가가 주파수 일부 좀 나눠준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공익적이라기보다는 예, 황 작가님. 네, 저도 이제 뭐 이 공동체 라디오라는 것 자체가 뭔지를 잘 모르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뭐 서대문 FM이 나왔으니 이런 프로그램 들어보세요 전에 제가 설명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공동체 라디오는 게 이런 그렇죠. 건데 이게 여기서만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뭐 각 그 만드는 콘텐츠 자체는 지역에서 알아서 홍보를 하더라도 공동체 라디오라는 게 어떤 거고 이런 법이 있어서 이런 컨셉으로 방송을 할 수 있고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좀 정부에서 많이 알려주고 그렇게 하려면 또 지원도 해야 하지 않나. 그래야 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도 이런 컨셉을 몰라서 못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럼 다른 두 분도 이렇게 뭐 정책 제안이건 또는 뭐 어떤 다른 정도의 조언이건 간에 한마디씩 해주시죠. 언론학자들 우리 정준희 교수님도 잘 아시지만 특히 지역에 계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 언론 특히 지역 방송에 대한 그 끊임없는 어떤 그 정책 변화 요구들이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셨지만 개념부터 그러니까 지역 민방뿐만 아니라 지금 지역 민방 중심인데 지방 방송 지역 방송이 KBS, MBC 지역 방송이 또 있고 지역 케이블도 있고 공동체 라디오까지 다 묶어서 이제 지역 방송이라는 개념을 법적으로 좀 확실히 정립을 하고 묶어서 하나로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지역성 로컬리티라고 하는 것을 다양성 이런 것들을 추상적이지 법에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좀 해서 그것들을 실현하는 조건으로 공익성이 충분히 또 담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추진을 언론학자도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그와 아울러서 현재로서는 미디어 관련 산업은 전부 다 중앙정부 사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역 방송을 좀 명확하게 하면 지역 신문도 있지만 지역 언론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건 개인적인데 미디어 사무를 중앙정부랑 지방정부가 좀 이렇게 나눌 필요가 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좀 나누고 방송통신위원회도 좀 이원화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저는 좀 답답한 게 취미라고 하셨는데 좀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서울에 있는 큰 언론들은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대행하는 조건으로 저기들이 언론의 자유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데 공동체 라디오는 시민들이 직접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장소입니다. 예. 근데 뭐 취미라고 뭐 저쩌고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예.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 더 다른 의견을 드리자면은 사실 공동체 라디오는 기존 매체하고는 완전히 다른 매체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기존 매체는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매체이고 공동체 라디오는 일반 시민들이 운영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네. 방송을 운영하는 시스템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제작 언어라든지 모든 게 다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기존 방송에 뭉뚱그려서 이렇게 어떻게 해보면은 네, 제가 보기에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지역 방송의 공동체 라디오를 포함해서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기보다는 지역 방송은 전문가들이 하는 지역 방송은 지역 방송대로 가고 공동체 라디오는 시민들이 하는 공동체 라디오 거기에 이제 공동체 미디어까지 포함해서 예. 그거는 이제 특별한 특별법이나 뭐 이렇게 좀 다른 법 규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이제 시민 활동, 그러니까 방송 산업이라기보다는 시민 활동의 관점에서 좀 새로운 어떤 부문으로 좀 다뤘으면 좋겠다. 임 기자님은.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이거든요. 이게 이제 방송, 언론 이런 틀 안에 이 공동체 라디오를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부라든가 지자체의 근본적인 뭐 속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규제를 하려고 그러고 예. 뭔가 재원을 가지고 통제를 하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어떤 관점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기존 미디어는 기존 미디어대로 뭐 책임과 규제를 하되 이거는 정말 시민들이 거의 전적으로 지금 참여해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어떤 접근 방법이 필요한 것 같고 규제 중심보다는 참여를 유도하는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큰 핵심은 재원 부분인데 그것도 좀 정부가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긴 좀 너무 거친 단어일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정부 예산들이 눈먼 돈들이 많잖아요. 예. 예? 그런 것만 줄여도 저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목적에 맞지 않게 그냥 대충 쓰이는 돈 그런 그렇죠. 것들이 많다. 예. 뭐 그런 걸 생각하면은 공동체 라디오는 충분히 육성도 할 만하고 재정 지원도 할 만한데 예. 너무 정부가 좀 이중잣대, 지자체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8807님께서 10와트요? 말도 안 됩니다. 아마추어 무선도 기본이 50와트입니다. 맞습니다. 최소 30와트는 돼야죠. 장난감 무전기도 3와트인데요. 라고. 저희는 마을버스가 3와트입니다. 예,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2727님께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도 뿌리를 내리고 싶다는 의지가 아주 대단하십니다.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응원 말씀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0898님께서 공동체 라디오처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단체에서 활동하다 보면 동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중랑구에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라는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로 1세대 공동체 라디오로서 마포 FM 가장 앞에 선체로서의 무거움 이런 게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포부 한번 말씀 주시죠. 뭐 사실 공동체 라디오를 처음에 우리나라에 도입을 할 때 작은 민영 방송으로 도입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마치 작은 민영 방송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설립 비용, 운영비 니들이 다 알아서 해. 우리는 그냥 허가만 해줄게. 이러거든요. 사실 도입 취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공동체 라디오는 일정 정도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이제 공동체 라디오 발전 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들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운영비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자체적으로 또 벌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쨌든 좀 해야 되고 지금이 사실 공동체 라디오들이 제일 어려울 때입니다. 특히 이제 신생한 공동체 라디오들은 이미 대부분의 재원을 방송국을 설립하는 데 쓰였기 때문에 향후 운영비가 저는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을 좀 당국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뭐 저희가 이제 1세대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죄송스러운 게 있어요.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그 몇 년 동안 참 기반을 못 만들어 놓고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 제일 좀 좀 죄송하고. 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래서 신생 매체의 마지막 포부를 한번 들어보죠.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또 이제 주민 자산화라고 해서 건물을 지은 것들이 이제 또 중요한 요소인데 참 상근자들이 자기가 쓰려고 쓴 건물도 아닌데 어디 가서 맨날 돈 달라 후원해달라고 말하면서 너무 미안하고 맨날 죄인처럼 다녀서 제가 너무 좀 보는 마음이 안타까운데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가 서대문 주민이라면 꼭 들어야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KBS 열린 토론은 공동체 라디오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이정훈 신한대 교수, 민동기 미디어 전문기자, 송덕호 마포 공동체 라디오 대표 그리고 서대문 FM 주민 서대문 진행자 황도영 작가 네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동체 라디오라고 하면 이건 뭘까 싶은 분들 많을 텐데요. 자신의 생활의 근거지인 우리 지역에 대해 알아야 할 것, 알고 싶은 것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그리고 그걸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딱 한 번 생각해보면 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가스. 하지만 가스를 안전하게 이용하지 않으면 큰 사고를 부를 수 있습니다.